오늘도 하루를 견디셨습니다. 이제 불을 낮추고 편히 앉으세요. 오늘 밤은 오래된 우화 하나로 시작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 몇 마리가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온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붙는 순간 가시에 찔렸습니다. 놀라 물러서면 이번엔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붙으면 아프고 떨어지면 춥고.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고슴도치들은 밤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다가갔다가 찔리고 물러났다가 떨고 그러다 마침내 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찔리지 않으면서도 얼지 않는 거리. 서로의 온기가 은은하게 닿는 자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거리를 조율하며 삽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 적당한 거리를 그는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차갑게 들리지만 실은 깊은 위로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할까요? 스치는 남의 말은 하루면 잊힙니다. 그런데 가족의 한마디는 밤새 남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시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시는 악의가 아니라 타고난 모양입니다. 상대가 나빠서 찌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기에 닿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 사람도 나도 그저 고슴도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래된 친구와도 할 말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은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당신이 모나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가시도 자랐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고집, 각자의 습관. 젊을 때는 부딪히며 맞춰갔지만 이제는 서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조심스러움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산 사람의 배려입니다. 당신은 무뎌진 게 아니라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는 걸 죄처럼 여깁니다. 정이 없다, 매정하다. 그런 말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적당한 거리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온기라고. 모닥불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가까우면 되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불이 좋다고 불 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한 걸음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이 서로의 가시를 쉬게 합니다. 거리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래 곁에 있으려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끊긴 친구. 한때는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 그 이름들이 문득 떠오르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멀어짐이 잘못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인생의 시기마다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거리가 맞았고 지금은 지금의 거리가 맞는 것뿐입니다. 멀어졌다고 그 시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함께 따뜻했던 기억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리는 가족입니다.
평생을 붙어 산 사이니까요. 배우자의 말투 하나에 상처받고 다 큰 자식의 무심함에 서운해집니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가족도 결국 가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과 거리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의 방은 따로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을 자유를 남겨두세요. 다 알려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반걸음의 거리가 가족을 오래 지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뜻밖의 단순합니다.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외로움이 두려워 매달리는 관계는 상대를 난로로만 쓰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더 세게 붙고 더 깊이 찔립니다. 먼저 내 안에 작은 불씨를 지피세요. 좋아하는 산책길, 오래 듣는 음악,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 스스로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온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거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첫 번째는 기대를 줄이는 일입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기대에서 옵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알아주겠지. 그 겠지가 마음의 가시가 됩니다. 상대는 내 마음속 각본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에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덜 실망하고 가장 오래 간다고. 기대를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그때 관계는 의외로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말을 아끼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쉬워집니다. 충고라는 이름의 참견, 걱정이라는 이름의 간섭, 좋은 뜻이 가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친함이 아닙니다. 해도 되는 말만 하는 게 어른입니다. 묻기 전에는 답하지 않기, 지난 잘못은 다시 꺼내지 않기, 그 침묵이 상대에겐 실자리가 됩니다. 말수가 줄어든 관계는 식은 게 아니라 서로를 편하게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리를 지키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 가시를 알면서도 놀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에 몇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정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드물어서 귀하다고. 그러니 숫자를 세지 마세요. 한둘이면 충분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이 목소리도 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자신을 더 아프게 찌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것밖에 안 되나? 밤마다 자신에게 가시를 세웁니다.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해보세요.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분명 괜찮다고 말해줬을 겁니다. 그 말을 이제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고.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곁은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결국 남에게도 번져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고슴도치들은 결국 겨울을 낳습니다. 완벽하게 따뜻하지도 심하게 춥지도 않은 거리에서 인생의 관계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두와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몇 사람과 은은하게, 오래, 그리고 나 자신과 다정하게. 멀어진 사람은 편히 보내주고
곁에 있는 사람은 반걸음 존중하고, 혼자인 시간은 불씨를 돌보는 데 쓰세요. 그것이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거리에서 애쓰셨을 겁니다. 찔린 마음이 있다면 여기 내려놓으세요. 상대도 당신을 찌르려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서툰 고슴도치니까요. 내일은 조금 더 편한 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거리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밤마다 지혜 한 스푼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잠 되시기를. 안녕히 주무세요.